제가 와이프 몰래 고프로 히어로 6 사서 공항에서 언박싱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히어로 12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고프로 코리아에서 감사하게도 VIP 키트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일찍 연락 주시지. 벌써 구매했잖아요. 암튼 그래서 이 한 대 남은 고프로는 이벤트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고프로 1인치 센서 루머 영상을 올렸었는데 루머긴 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진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제 리뷰 기다리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신제품 출시 현장도 다녀오고 고프로 포레스트 리그도 다녀오고 게다가 날씨도 좀 계속 안 좋고 해서 리뷰가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늦어진 만큼 디테일하게 준비한 고프로 히어로 12 블랙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언박싱입니다. VIP 키트라 양산 모델과 패키징이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분이 한국 분인데 작년에 고프로 밀리언 달러 챌린지에 뽑히셨던 분이거든요. 메인 모델이 되셨네요. 참고로 패키징에서 달라진 점은 히어로 9, 10, 11에 포함되어 있던 하드 케이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만큼 가격도 많이 내려서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기본 구성품들과 파우치가 들어있고 VIP 키트라 맥스렌즈 2.0까지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고프로 고마워요. 일단 이번 모델에서 가장 의외였던 건 디자인인데요. 히어로 9부터 3세대 동안 유지됐던 디자인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지났으니까 디자인에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이즈, 버튼 위치 등등 대부분의 디자인이 동일해요. 패턴 무늬만 좀 바뀌었는데요. 파란색 점들이 다닥다닥 박혀있는 듯한 모습인데 요즘 유행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재활용 소재를 박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은 뭐가 묻어도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건 좋을 것 같았는데 며칠 써보니까 반대로 뭐가 묻었나 하면서 자꾸 닦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배터리도 똑같은데 엔듀로 배터리를 제공하고 기존 파란색 배터리도 호환 가능합니다. 하단에 핑거 마운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4분의 1인치 홀이 생겨서 고프로 액세서리들 말고도 기존 대부분의 카메라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사실 호환 제품으로 옛날부터 알리에서 팔던 건데 이것도 한 10,000원씩 하던 거거든요. 이번에 고프로에서 정식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아무튼 그거 말고는 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디자인도 똑같은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 방수 하우징이라든가 ND 필터라든가 기존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데 바뀐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제 고프로를 켜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을 좀 해주고요. 만약에 비기너분들 고프로 설정 방법 필요하시면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UI는 기존의 동글동글하던 디자인이 각진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메뉴 구성의 변화가 마음에 듭니다. 기존 메뉴 경로를 간소화해서 버튼 조작을 최소화하고 한 화면에서 많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화면에서 해상도를 변경하는 경우 11에서는 모드 누르고 설정 누르고 해상도 눌러서 변경하고 빠져나와서 프로튠 설정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12에서는 메인 화면에서 한 번의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해상도부터 화면 비율, 프로튠까지 한 번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핸즈온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카메라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 동영상의 색감이나 화질은 이미지 센서나 프로세서의 변화가 없는 만큼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채도가 살짝 낮아지고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엔 새로 생긴 모드죠. HDR 동영상 같은 경우엔 그 차이가 더 명확했는데 특히 역광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줄여주고 디테일이 부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 프로파일 촬영 모드도 새로 생겼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로그 프로파일이라는 게 추후의 색 보정을 위해서 물 빠진 색감으로 찍어서 디테일을 확보하는 건데, 제가 뭔가 적용을 잘못한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었고, 고프로 공식 럿을 적용해도 색감이 그렇게 살아나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액션캠에서의 HDR 동영상이나 로그 모드는 실용성보다는 마케팅 측면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모 액션이나 인스타360 같은 다른 액션캠들에는 이미 많이 도입되던 기능인데, 기본기에 충실한 고프로에서 이런 기능들을 넣어줬다고 해서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근데 애초에 DSLR급 성능을 기대하기 힘든 액션캠에서 HDR이나 로그는 사실 약간의 색 보정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고, 특히 용량 압박이나 색 보정의 불편함 같은 걸 생각을 하면 그냥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그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HDR 동영상은 빛이 고르지 않을 때 한번 써볼 만한 기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그 모드가 안 떠서 뭐지 했는데, 이게 메인 설정에서 10비트로 설정을 해줘야 로그 모드가 활성화 되더라고요. 이 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히어로 12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기능이 바로 세로 모드인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세로로 돌리지 않고도 9:16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9:16이라고 해서 기존 가로 영상을 그냥 크롭하는 건가 했는데, 화각 자체가 넓어지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의 세로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버티컬 어댑터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꺾어줘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죠. 사실 이 버티컬 어댑터도 리뷰하려고 여러 가지를 샀었는데, 이걸 리뷰하기도 전에 이런 기능이 나와서 좀 아쉽기도 해요. 하이퍼 스무드는 6.0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부스트 모드가 사라지고 오토 부스트로 통합돼서 끄기, 켜기, 오토 부스트 이렇게 3단계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기본 모드에서는 12가 살짝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고, 11의 부스트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토 부스트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12의 화각 손실이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토 부스트는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화각이나 안정화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기존 부스트 모드의 화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오토 부스트로 통합을 해버린 것 같아요.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밖에 리니어 수평 잠금 성능도 거의 동일했고요. 타임오프 성능도 거의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어요. 자, 대망의 맥스렌즈 테스트인데요. 전 세로 모드와 함께 이 맥스렌즈가 히어로 12 변화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맥스렌즈 모듈 자체가 슬림해져서 거추장스럽지 않아 보여 좋았습니다. 스크래치 방지 성능도 2배 높아지고 발수 성능도 개선됐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화질이었어요. 기존에 2.7K까지만 지원하던 게 2.0에서는 드디어 4K 60fps를 지원하는데, 해상도만 높아진 게 아니라 화질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맥스렌즈가 이렇게 화질이 그지 같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의 차이가 컸고, 왜곡이 없는 기본 슈퍼뷰 화각 또한 2.0이 더 넓었어요. 맥스렌즈 2.0은 하이퍼뷰도 지원하는데 주변부 왜곡이 좀 심하긴 하지만 화각이 워낙 넓다 보니까 1인칭이라든가 다이나믹한 화각을 원하는 경우에 쓸만하더라고요. 맥스렌즈답게 수평 잠금 역시 잘 작동했는데, 다만 하이퍼뷰도 한계는 있어서 흔들림이 큰 경우엔 이미지가 잘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 고프로에 호환되냐 물어보셔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호환은 되는데 하위 호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렌즈 2.0을 히어로 11에 장착하면 그냥 맥스렌즈 1.0처럼 작동을 해요. 화질도 안 좋아지고 해상도나 화각도 전부 1.0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렌즈 1.0을 히어로 12에 장착하면 이것도 그냥 1.0처럼 작동해요. 이 정도쯤은 서로 호환되게 해줬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맥스렌즈의 호환 여부로 11과 12의 급나누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저조도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내에서는 이 정도 나오고요. 흐린 날에는 이 정도 나옵니다. 아예 깜깜한 경우엔 빛 번짐이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사실 액션캠에서 저조도를 논의하는 게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테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액션캠 저조도 화질 높이는 법에 관해서는 이전에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네, 고프로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1이고 이쪽이 12인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고프로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11이고 이쪽이 12인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마이크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마이크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블루투스 오디오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냥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녹음이 되지만 이 에어팟을 페어링을 하면, 일단 페어링 된 상태에서는 그냥 끼기만 하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촬영 중에는 안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에어팟 페어링을 한 상태인데 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거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2m 정도, 12m에선 이 정도로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8m에선 이 정도로 들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24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m인데 30m에서 녹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번엔 과열 테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1080p에서 히어로 11이 37분경 과열로 꺼진 반면 히어로 12는 1시간이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시간 3분 4K의 경우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히어로 11이 22분 히어로 12가 26분경에 과열로 꺼졌습니다. 대체로 이 발열은 배터리 때문인데요. 55도에서 60도 정도 사이에 기기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돼요. 근데 히어로 12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4, 5도 정도 낮아서 어느 정도 발열을 잡은 것 같긴 한데 고해상도로 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긴 했어요. 이번에 고프로에서 홍보하던 게 최대 2배의 배터리 라이프인데요. 낮은 해상도에서는 그 정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제 히어로 11이 1년 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번 사용 안 했거든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반응 속도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전원을 켤 때 삐비빅 소리는 11이 먼저 나는데 부팅 완료는 12가 약간 빨랐고 다시 한번 화면은 얘가 먼저 들어오네요. 사진 촬영의 경우 12가 빠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11이 더 빨랐습니다. 12가 빠르고 11이 빠르고 뭐야? 음성 인식의 경우도 비슷하거나 11이 더 빨랐는데 고프로 사진 촬영 연산은 12가 좀 더 빨랐어요. 연산은 12가 빠르네요. 당연히 12가 모든 면에서 빠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펌업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루핑 동영상이라든가 하인드 사이트라든가 예약 캡처, 스타 트레일, 차량 라이트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다 테스트해보진 못했지만 대체로 이전 모델과 비슷하거나 약간 개선된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트를 너무 작게 그려서 실패한 이 구동 라이트 페인팅은 화각이 좀 넓은 정도네요. 고프로 히어로 12 블랙은 전반적으로 히어로 9부터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모델인데요. 디자인이라든가 프로세서라든가 이미지 센서라든가 사양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로 모드가 생긴 점, 활용도 높은 8:7 모드가 동영상이나 사진에서만 되다가 타임랩스라든가 모든 모드에서 가능한 점, 발열도 어느 정도 작고 배터리 라이프가 길어진 점, 훨씬 간소화된 메뉴 경로 등 몇 가지 부분에서 확실히 이전 모델에서는 느끼지 못할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별매품이긴 하지만 맥스렌즈 2.0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하실 때 거의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히어로 10이나 11 사용자분들이라면 굳이 12 단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맥스렌즈 포함해서는 갈아탈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히어로 9을 포함해서 전면 스크린이 없는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갈아타시면 신세계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고프로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히어로 12 단품이나 맥스렌즈 조합 전부 다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격이 엄청 저렴해져서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홈 기준으로 단품이 작년에 60만원대였는데 무려 55만 8천원으로 10만원 정도 저렴해졌고 고프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40만원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혁신이 부족한 부분을 가격이 커버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GPS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저야 GPS 기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경로나 위치 표시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걸 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이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프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텐데요. 방식은 댓글 이벤트예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 자정까지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서 대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분께 고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심지어 셀프 대댓글도 가능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댓글 수만 늘리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은 제가 댓글 고정하고 답글을 달아드릴 텐데요. 근데 이벤트를 해보니까 선정되신 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24시간 동안만 답신 메일을 기다리고요. 24시간 동안 답신이 없으시면 그 다음 순위에게 기회는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고프로 히어로 12 블랙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쇼츠나 또 다른 영상들로 추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